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의 시선의 이순환입니다. 며칠 전에 기아차의 소렌토가 유로 NCAP에서 실시한 안전성 평가에서 별 5개를 받았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유로 NCAP 테스트에서 별 5개를 받으면 정말로 안전한 차인지, 테스트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비싼 돈을 들이면서 ADAS 옵션을 구입하는데 어느 정도로 안전하게 작동하는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11개 테스트 차종 중 별 5개를 받지 못한 차는 경차급에 있는 현대 i10과 혼다 E 전기차였습니다. 차체가 작기 때문에 충격을 흡수할 공간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가격이 매우 낮기 때문에 첨단 운전 지원 시스템 같은 사양을 다 장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업이나 현대의 i10 등 A세그 차는 전부가 별 3개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믿기 어려운 차종도 있습니다. 18년에 평가된 피아트의 펜더 안전성 평가 결과는 놀랍게도 1스타도 아닌 제로스타였습니다. 혼다 E는 유럽 시장에 처음 전기차로 출시된 차입니다. 상당히 고가격인 차인데도 불구하고 AEB 등 기능평가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요즘 B세그 차종 이상은 대부분 5스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 위주로 팔아야 하는 메이커들은 기본형에서 3스타나 4스타로 운영하고 옵션 부착 차종은 5스타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습니다. 유로 NCAP에서는 각 메이커의 신차를 테스트하여 별 0개에서 별 5개까지 구분하여 안전 성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매 각 카테고리별로 가장 안전 성능이 뛰어난 차를 베스트 인 클래스로 선정하여 발표해 왔습니다. 현대 기아 차종 중에는 10년의 스포티지, 12년의 산타페, 13년에 지분 단종된 기아의 카렌스, 16년의 아이오닉, 18년의 수수연리 전기차 넥소가 베스트 인 클래스 안전성능차로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기아 소렌토가 별 5개를 받았지만 라지 오프로드 카테고리에서 랜드로버 디펜더와 베스트 인 클래스 자리를 놓고 경쟁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방법은 국내에서 실시하는 K-NCAP과 비슷한 편입니다. 간혹 테스트하는 장면을 보지만 어떻게 평가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로 NCAP은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여 2년마다 테스트 방법을 강화해 왔습니다. 20년부터는 충돌 후의 탑승자 보호 개선과 ADAS 기술 적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강화된 테스트 방법이 도입되었습니다. 테스트 항목은 정면 충돌, 측면 충돌이 있고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충돌 테스트와 각 속도별로 보행자, 자전거를 탄 사람들 앞에서 AEB가 잘 작동하여 안전하게 서는지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레벨 2 정도가 되고 있는 ADAS의 기능도 평가합니다. 충돌 평가는 전면 충돌, 측면 충돌 테스트 후 차량에 탑승한 성인과 어린이 신체 각 부분에 미치는 상해 정도를 평가합니다. 각 세부 항목에 대하여 매우 불만족인 푸어 레벨부터 시작하여 가장 최고인 굿 레벨까지 평가를 합니다. 물론 각 테스트 항목별 점수를 내어 종합하고 다시 퍼센트로 환산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충돌 테스트입니다. 이번에 테스트한 소렌토를 중심으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실시되어 온 것은 정면 충돌입니다. 시속 50km로 고정 벽면에 100% 정면 충돌시키는 방법으로 지금도 계속되는 방법입니다. 앞부분이 잘 부서지면서 충격 흡수를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운전석에 있는 성인과 뒷좌석에 앉아있는 어린이의 신체 각 부분의 임팩트를 측정합니다. 속도가 얼마였다고요? 50km에도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저 차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최소 중상, 살아나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안전벨트를 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험은 시속 64km로 고정 배리어에 50대 50 옵셋 충돌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평가 방법은 올해부터 강화되었습니다. 강화된 방식은 시험 차량과 1400km의 배리어를 시속 50km로 옵세트 충돌시키는 방식입니다. 배리어라는 것은 충돌하는 다른 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 도로상에서 마주오는 두 차량이 충돌 직전 상황에서 긴급하게 핸들을 돌리면 이런 충돌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고정 벽면 옵셋 충돌 방식보다 충돌 에너지가 훨씬 커지기 때문에 바디 설계자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질과 구조 등 엄청난 대책을 수립해야만 합니다. 이 시험은 차내에 있는 탑승자를 어느 정도 보호하는지도 평가되지만 또한 자차의 앞 끝부분이 충돌하는 상대차의 파손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지도 평가된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두 번째로 사상자와 중상자의 발생 빈도가 높은 이유는 측면 충돌에 의한 사고라 합니다. 시속 50km로 측면 충돌을 시키는 테스트는 속도를 60km로 높였고 배리어의 중량도 증가되었습니다. 운전자와 조수석에 앉은 승객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파사이드란 충격보호 평가도 추가되었습니다. 전석의 운전사와 조수석 탑승자 2명이 충돌 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석 탑승자 간에 설치된 센터 에어백 등의 보호 성능을 검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측면 충돌 방법은 사이드 폴 테스트인데 차가 미끄러지면서 측면으로 전봇대를 들이받는 상황을 연상하면 좋습니다. 자, 이제 테스트한 결과를 살펴볼까요? 올해 유로 NCAP에서 테스트한 차량은 11차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소렌토 카테고리에는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한 모델밖에 없어서 카테고리는 다르지만 스몰 패밀리카로 구분된 마스다의 전기차 MX-30과 이수주의 D-MAX 픽업을 추가하여 테스트 결과를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우선 성인을 대상으로 한 평가 결과입니다. 프론트 충격, 측면 충격, 리어 충격 항목이 있습니다. 비교표에서 보듯이 마스다의 MX-30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소렌토는 측면 충돌에서 디펜더 대비 약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조 탈출을 쉽게 하는 레스큐 데이터 시트 정보 제공에서 2점 만점의 소렌토는 1점, 마스다 MX-30은 0점을 받았습니다. 이번 용산에서 발생한 테슬라 모델 S의 사고에서도 보여주었습니다만 충돌 사고가 났을 때 실내에서 밖으로 탈출하는 것이 이전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고장력 강판 사용에는 특수한 절단 장치가 필요합니다. 전자장치가 많아지면서 도어를 개폐하는 시스템이 강화되고 있고 에어백과 시트벨트로 인하여 차내에 갇혀있는 사람과 구출하려는 사람 양쪽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레스큐 데이터 시트는 사고 현장에서 구출 노력을 하는 요원들에게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환자를 구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데이터 시트에는 차량에서 사람을 구조하는 데 관련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료 탱크, 배터리, 에어백, 벨트 테셔너, 보강구조, 고정압 컴포넌트 및 케이블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상해 정도 평가에서도 마스다의 MX-30의 평가가 높게 나온 편입니다. 디펜더 대비 소렌토가 약간 우세하나 정면 충돌 시의 상해 정도에서 성인 평가와 마찬가지로 소렌토가 약간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약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보행자가 마주오는 차와 머리, 골반, 다리가 부딪혔을 때의 경우를 평가합니다. 이 평가 방법은 후두가 낮은 차에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후드 높이가 낮은 마스다 MX-30과 이수주 D-MAX 픽업의 머리와 골반 충격에서의 평가는 우수합니다. 후드 높이가 높다고 할 수 있는 디펜더와 비교해도 소렌토의 평가는 약간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보행자와 자전거를 만났을 때 AEB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평가합니다. 마스다와 이수주는 충돌구조 대응 설계는 잘하는 편이지만 소프트웨어 측면 개발에서는 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MX-30의 보행자, 사이클 앞에서 AEB 기능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D-MAX는 사이클 앞에서 제대로 세우지도 못했습니다. 소렌토는 디펜더와 거의 동등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한 첨단 운전보조 시스템 평가입니다. 앞차가 정지했을 때, 앞차가 서서히 진행할 때, 차량이 후진할 때나 교차로에서 회전할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충돌 피해 경감 브레이크 성능을 평가합니다. 또한 차선 유지 기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평가됩니다. 소렌토는 이 부분 평가에서 11개 차종 중 폭스바겐 ID3에 이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렌토는 이번 평가에서 별 5개를 받았고 ADAS의 기능 평가에서도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충돌 시에 성인, 어린이 대상,
공이 프론트 임팩트 평가에서 경쟁차보다 좀 미흡한 평가를 받았다는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요즘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철 눈길이나 빙판길은 안전이 더 요구되는 상황이 됩니다. 아무리 충돌 성능이 우수하게 설계된 차라고 해도, 최첨단 주행보조 시스템을 갖춘 차라고 해도 테스트 평가에서 보듯 완벽한 차량은 아직 없습니다. 미리미리 예방하는, 방어하는 운전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여러분 모두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